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올해 데뷔한 제로베이스원을 시작으로 SM에서 9월 데뷔할 새 보이그룹을 언론에서 5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며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아이돌 세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의견이 있는 4세대의 시작 전부터 올해 데뷔하는 새 보이그룹들은 5세대 아이돌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아이돌 세대 구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0세대. 사실 0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세대 이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직 아이돌 문화가 자리 잡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시기를 대표하는 그룹은 있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199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큼 굉장한 인기를 보여준 그룹인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대중음악계가 댄스음악 위주로 재편되며 본격적으로 K-팝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1세대 아이돌의 시작.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되고 SM에서 H.O.T가 데뷔하며 본격적인 K-팝 아이돌 시대가 열립니다. 대표적인 아이돌 보이그룹으로는 H.O.T 잭스키스가 있고 걸그룹으로는 S.E.S 핑클이 있죠. 또한 1998년에는 공중파 음악방송이 모두 개편하면서 SBS 인기가요, KBS 뮤직뱅크, MBC 음악캠프가 방영되며 본격적인 첫 아이돌 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화, G.O.D, 샤크라, 주얼리, 보아 등 많은 아이돌들이 탄생하며 아이돌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들을 2세대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라는 1.5세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한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K-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아시아에 K-팝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2세대 K-팝 구조의 정착. 2세대의 시작에 대한 의견도 두 가지로 갈리죠. 2004년 동방신기의 데뷔와 2007년 빅뱅 거짓말과 원더걸스 텔미의 열풍인데요. 대부분은 2004년 동방신기의 데뷔로 2세대가 열렸고 2007년 빅뱅과 원더걸스의 노래로 본격적인 2세대 아이돌 열풍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세대 아이돌들은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해갔는데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등 많은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슈퍼주니어가 중화권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죠. 이들을 시작으로 샤이니, 2PM, 인피니트, 21, 포미닛, 티아라 등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여 아이돌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아이돌은 아니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변화와 함께 글로벌 활약을 할 3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3세대 글로벌 인기. 3세대 아이돌들의 중요 키워드라고 하면 역시 글로벌 인기인데요. 보이그룹에서는 한국과 중국 시장을 동시 공략한 엑소가 3세대 아이돌의 시작을 알렸고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며 3세대 아이돌의 인기를 이끌었죠. 걸그룹에서는 SM의 레드벨벳, JYP의 트와이스, YG의 블랙핑크가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의 뒤를 이으며 현재까지 글로벌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이 세계관이라는 스토리텔링을 들려주기도 했고 트와이스를 뽑은 16, 놀라운 인기를 보여준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 등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현재 3세대 아이돌들은 뉴이스트, 여자친구처럼 활동이 중지된 그룹들도 있지만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마마무 등 여전히 글로벌한 인기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현재 아이돌계는 아직 3세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4세대 애매한 시작점. 가장 시작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세대가 4세대 아이돌이죠. 보이그룹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7년 연말에 데뷔한 더보이즈부터 2018년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의 데뷔를 4세대 아이돌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아이들, 이달의 소녀, 아이즈원도 4세대가 됩니다. 이 시기가 시작점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해외 팬덤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들의 해외 팬덤 영향력이 국내보다 더 크기도 하고 이달의 소녀, 아이즈원도 해외 팬덤의 크기와 영향력이 굉장했죠. 두 번째는 2019년이 4세대 아이돌의 시작점이라는 주장인데요. 2019년 데뷔한 주요 그룹으로는 보이그룹에 하이브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고 걸그룹에는 JYP의 있지가 있죠. 두 그룹은 방탄소년단의 동생그룹 트와이스의 동생그룹인데요. 3세대를 이끈 아이돌 그룹의 동생그룹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세대 교체를 알리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두 그룹의 데뷔 연도인 2019년을 4세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을 4세대의 시작으로 보는 주장도 있는데요. 2020년을 대표하는 데뷔 그룹으로 에스파가 있죠. 에스파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세계관을 노래로 들려주며 뚜렷한 그룹의 컨셉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뒤로 데뷔한 4세대 걸그룹들도 그룹의 컨셉과 색이 뚜렷하죠. 또한 2020년은 K-팝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 투어가 모두 취소되며 K-팝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K-팝 컨텐츠들이 디지털화되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지해야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해외의 K-팝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런 변환점이 있었기에 2020년을 4세대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세대?
언론은 5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5세대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죠. 2021년 아이브를 시작으로 2022년 엠믹스, 르세라핌, 뉴진스 등 많은 4세대 걸그룹들이 데뷔하여 4세대 아이돌 열풍이 왔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세대는 따로 봐야 한다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제로베이스원부터 SM의 신인 보이그룹 등 올해 데뷔한 보이그룹은 5세대 보이그룹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3세대와 4세대 아이돌들의 여전한 인기를 이야기하며 4세대 이후부터는 세대를 나누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세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정상급 인기와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3세대 아이돌들을 보고 있으면 세대의 구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누가 몇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K-팝이 전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데 이런 시기들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4세대의 시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